하고 나는 너무 무서우니까 우리 가게를 이제 막 뛰어 들어갔지. 그 사람이 또 들고 우리 가게로 막 쫓아 들어오는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돌아가신 분의 피해자 명부 그리고 바랍니다. 유족께도 정부에 강요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이코패스 범죄를 보이고 그리고 사이코패스 범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예방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니? 나도 자식이 있지만 자식 내보내기가 너무 무서워요. 두렵고 남일처럼 안 느껴집니다. 신림동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모 씨가 경찰에 구속이 됐습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상대로 그것도 도심에서 대낮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일 겁니다. 범죄심리 전문가 이수정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제가 주말부터 오늘까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실제로 거리에서 공포감 느끼는 시민들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참 큰일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좀 객관적인 지표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살인 발생률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낮은 편입니다. 수치는? 네, 그렇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뭐 이런 이제 끔찍한 잔혹행위로 살해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요. 인구 10만 명당 1.7에서 1.8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예. OECD 국가 중에 밑에서 몇 번째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살인 발생률은 살인으로 목숨을 잃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너무 불안해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일상생활에 피해가 될 정도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네. 이제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가 컸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보도가 이제 계속 재생산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시고 이런 이제 묻지마 살인은 한 3, 4년 만에 한 건씩 일어납니다. 뭐 2010년도에 제가 찾아보니까 웃는 소리 때문에 밑도 끝도 없이 사람을 죽인 신정동 살인마 사건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 강남역 사건, 그리고는 뭐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뭐 어떻게 보면 정신병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는 묻지마 살인 사건은 예. 매우 희귀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 교수께서는 사실 이런 강력 사건, 잔혹 사건을 많이 접하셨기 때문에 네. 뭔가 좀 심장이 단단해질 수도 있는데 네. 일반 사람들은 좀 그렇지 않아서 실제로 지금 저를 포함해서 네. 호신용품 사야 되나 뭐 스프레이 사야 되나 이거 사실 대응할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뭐 개인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리고는 물론 뭐 호신용품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마음이 편한 건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범죄는 사실 뭐 국가나 정부에서 막아야 되는 일이지 이걸 개인이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일상을 열심히 사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아까 이제 장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렇게 정말 어릴 때부터 전과가 누적되고 상습범인 사람들 그리고는 극도로 반사회적인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출소를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마구 돌아다니면서 또 해코지를 하지 않도록 국가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럼 이 교수께는 이제부터 이 질문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먼저 영상을 한번 만나볼 텐데 바로 저 사람이죠. 피의자 조모 씨가 경찰에 나와서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이라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 교수님 같이 영상 보실까요? 한번 네. 만나보겠습니다. 범행 왜 하셨어요? 혹시 남성들만 노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피해자나 유가족한테 할 말 없으세요? 그냥 저의 모든 게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던 게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저 마약 복용했다고 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본인 왜 쓸모없다고 생각하는지 말해주세요. 저 피의자 조모 씨의 말들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뭐 굉장히 자기 연민에 쩔은 말처럼 들린다. 자기 입장만 지금 대변을 하고 있잖아요. 예. 뭐 나는 불행하다, 나는 쓸모없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들은 정말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말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될 타이밍에 예. 한숨을 쉬면서 자기 신세 한탄이나 하는 이런 극도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보이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극도로 반사회적인 상태라는 것을 추정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정당하다, 죄송하다는 표현도 진정성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이 전혀 말씀하시는 진정성 거예요. 있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네. 피해자가 모두 남성이고 아주 사이코패스라는 말 그렇게 구분하는 것도 그렇게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지도록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드는데 네. 자기정당화, 일면식 없는 상대에게 범행했다 가능성은 높은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죄송하다 뭐 이런 얘기는 순전히 수박 겉핥기 같은 이야기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자신에게 있는 어떻게 보면은 열등감, 남들보다 좀 못한 거, 그런 게 이유가 돼서 결국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졌는데 유달리 자신 또래의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 또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지금 골라서 살해했단 말이죠. 살해 시도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이제 영상을 보시면 노인도 지나가고요, 여성들도 지나가고, 심지어 맞아요. 여고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고 지금 결국에는 이제 자기 또래 남성들만 공격을 한 거 보면 지금 이게 극도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이다. 그게 사실은 반사회적인 사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사회적인 사고다. 예전 전력도 좀 나왔던데 보니까. 네. 2010년도에 모르는 사람을 소주병으로 쳤다. 집행유예 2년 나왔다는데 네. 글쎄 이게 뭐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 전에 뭔가 교화가 가능했다, 아니면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앞으로 줄기차게 할 사람이었다, 어느 쪽이십니까? 뭐 줄기차게 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이 20살 때 해가지고 집행유예로 전혀 뭐 어떻게 보면 당사자 입장에선 처벌이라는 걸, 왜냐하면 징역살이를 안 했기 때문에 예. 처벌이라는 걸 받지 않은 채 풀려나게 된 바로 그 사건이 15번째 사건이에요. 추정컨대. 왜냐하면 소년 전과가 14번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15번째도 결국은 묻지마 폭행을 했는데 예. 지금 피해자 가해자 비면식 관계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의 과거력을 다 뒤져보면 그 안에 폭행 전과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했던 14번 뭐 가량의 이제 소년 전과도 전과입니다. 그게 결국 전과 기록만 안 남을 뿐이지. 예. 그거를 알았다면 사실은 이 20살 때 범죄에 대해서 뭔가 사법적인 제재를 했었으면은 지금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전과가, 폭력 전과가 누적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예. 현재의 소년 사법제도나 형사사법제도에서 뭔가 국가가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동훈 장관이 그 전에 김근식이라는 아동 성폭행범이 출소하기 앞서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치료 목적의 보호 수용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예. 네, 결국에는 출소하자마자 재범하고 또 출소하자마자 재범하고,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사실 징역살이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계속 지속적으로 타인에게 해코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주병 폭행 전과까지 있었고, 저희 방송 전에 뉴스를 보니까 범행 직전에 흉기를 훔친 정황, 뭐 이걸 또 계획범죄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저희가 볼까요? 뭐 지금 이 범죄는 완전히 계획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전에 미리 흉기를 2개 훔쳤고요. 그리고는 신림역에 대해서는 지리감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기가 목표물로 삼는 젊은 남성들이 주로 많이 군집을 이루는 이런 이제 장소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신림역이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는 지나다니는 행인 중에 유달리 젊은 남성들, 자기 또래의 남성들, 심지어는 여자랑 같이 걸어가는 남성을 노렸다는 사실은 결국은 모든 그런 목표물에 대하여 사전에 미리 계획하지 않았는가 하는 거를 짐작하게 만들고요. 이런 식의 범죄는 단순히 가난하거나 분노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제도를 충원한다 하여 이런 범죄를 그러면 저지르는 경우가 사라질 거냐?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좀 높아지신 것 같아서 그럼 대책, 뾰족한 건 없다고 하더라도 뭐가 좀 더 붙여줘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14번, 17번씩 폭력전과 뭐 여러 가지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일단 추후에도
뭐 형이 다 뭐 형사 책임이 소각된 이후에도 국가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럼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좀 상당 부분 보안 처분에 있어서도 전자발찌 이외에 결국에는 주거지 제한이나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가능한 제도를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